아버지의 73번째 생일, 마음이 만든 선물,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 서울 외곽 달동네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 네 번째 계단을 밟으면 나타나는 작은 다세대 주택. 그 4층에는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박영호 73, 김순자 70, 그리고 둘째 아들 준호 22, 첫째 딸 지은 28.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지만 이 집만의 특별한 공기가 있었다. 그건 바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생기는 미묘한 갈등들이었다. 매일 아침 6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건 아버지 영호였다. 관절이 뻣뻣해도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인다. 순자가 일어날 즈음이면 이미 따뜻한 물이 준비되어 있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이 소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여보, 또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 에이, 잠이 안 와서 그래.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하지만 순자는 안다. 남편이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챙기는 게 자신을 위한 마음이라는 걸. 4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다. 준호는 대학교 3학년이다. 공대생답게 늘 과제에 쫓기고 군 전역 후 복학해서 또래보다 나이가 많다는 부담감을 안고 산다. 등록금과 생활비 때문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돈은 결국 가족의 몫이 된다. 아빠, 이번 달 과외비가 좀 늦게 나와서. 알았어. 걱정 말고 공부나 해. 영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산을 한다. 이번 달 용돈을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어떤 지출을 미뤄야 하는지. 지은은 회사원이다.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 처음엔 자취방에서 독립해 살겠다고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결국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딸이 혼자 살면 위험하다. 집에서 다녀라. 물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은의 월급이 집안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흩어지는 게 영호에겐 견딜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어느 목요일 저녁, 지은은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피곤한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었다. 오늘도 야근이었다.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로 팀원들 모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지은아, 오늘 엄마 허리가 많이 안 좋다더라. 내일 시간 되면 엄마 좀 병원 데려가라. 지은의 마음이 순간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허리 디스크는 오래된 지병이었다. 젊을 때 무리하게 일하다가 생긴 병인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졌다. 병원에 가면 물리치료를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하지만 지은을 더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아버지의 메시지 톤이었다. 자신의 아픈 곳은 절대 먼저 말하지 않으면서 어머니 일만큼은 누구보다 세심하게 챙기는 아버지. 또 아빠는 본인보다 엄마를 먼저 걱정하고 계시네. 지은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언젠가부터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아프면 혼자 참고 힘들면 혼자 견디고 늘 가족의 뒷바라지만 하려고 했다. 알겠어요, 아빠. 내일 오후에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요. 답장을 보낸 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가 TV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뻗고 누워 있었다. 엄마, 허리 많이 아파? 어휴, 뭘. 나이 들면 이런 거지 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넌 오늘도 야근했지? 피곤할 텐데 일찍 들어가서 쉬어라. 아빠도 일찍 주무세요. 내일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니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직 가족 걱정만 하며 살고 있었다. 아빠한테는 자기만의 시간이나 즐거움이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취미가 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시는지, 건강은 어떤지. 정작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오후, 지은은 어머니와 함께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 오래된 병원이지만 원장님이 친절하고 실력도 좋아서 온 가족이 애용하는 곳이었다. 어머님, 이번엔 좀 심하네요. 디스크가 더 눌린 것 같아요. 물리치료 횟수를 늘리시는 게 좋겠어요. 선생님, 물리치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어머니의 첫 번째 질문은 치료 방법이 아니라 비용이었다. 지은의 마음이 쓰였다.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다. 집에서 찜질이나 열심히 하지 뭐. 병원을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다. 지은아, 네 아버지한테는 오늘 병원 온 얘기 하지 마라. 왜요? 괜히 걱정만 하실 거야. 요즘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 지은은 궁금했다. 무슨 스트레스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요즘 자꾸 자기가 쓸모없다고 그러셔. 일도 안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집만 된다고. 지은은 가슴이 내려앉는 걸 느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글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그래도 공사장에서 일당이라도 받아왔는데 요즘엔 몸도 안 따라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츠러드시는 것 같아.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지은은 아버지의 최근 모습들을 떠올렸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어딘지 위축되어 보였다. 그리고 자꾸만 내가 뭐 했다고 나한테 돈 쓰지 말라는 말을 반복했다. 엄마, 아빠 생일이 다음 주잖아요. 응, 73세. 세월 참 빠르다. 매년 그냥 미역국이랑 간단한 상 차려드리기만 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네 아버지가 그런 거 좋아하겠니? 괜히 돈 쓴다고 또 화내실걸.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가족만 챙기며 자신을 뒷전으로 밀어온 것들, 그로 인해 점점 자존감이 떨어져가는 모습들. 이제는 가족이 아버지를 챙길 차례였다. 그날 저녁, 지은은 준우를 따로 불렀다. 준우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용돈 달라는 얘기야? 아니야. 아빠 얘기. 준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아빠가 왜? 아빠 생일 말이야. 올해는 좀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 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특별하게? 매년 미역국 끓여드리고 용돈 드리는 것도 아빠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게 문제야. 아빠가 평생 우리만 챙기시느라 정작 본인은 뒷전이었잖아. 이제 73세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게 할 거야? 지은의 말에 준호도 생각에 잠겼다. 최근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확실히 예전과 달랐다. 웃음도 줄었고 가족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뭘 하고 싶은데? 깜짝 생일 파티, 케이크도 주문 제작하고 아빠 옛날 사진으로 영상도 만들고 그리고 아빠 친구분들도 초대해서. 우와, 정말 대박으로 하려고 하네.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내가 다 할게. 대신 너가 도와줘야 해. 준호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해보자.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응, 깜짝이니까. 아빠한테도 물론 비밀이고. 이렇게 남매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 주부터 지은과 준호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몰래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임무는 아버지의 옛 사진 수집이었다. 준호가 맡은 일이었다. 아빠가 안 계실 때 사진첩을 뒤져보자.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가 동네 목욕탕에 가신 사이 준호는 안방 옷장 위에 있는 낡은 사진첩들을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들을 펼치자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가장 최근 사진부터 차례로 넘기다 보니 점점 젊어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다. 지은이와 준호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을 갔던 사진들. 아버지의 얼굴에는 지금보다 훨씬 밝은 웃음이 있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자 놀라운 사진들이 나왔다. 20대의 아버지는 정말 잘생긴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당당한 어깨, 환한 미소. 어머니와 함께 찍은 연애 시절 사진도 있었다. 우와, 아빠 진짜 멋있었네. 준호는 감탄하며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젊고 활기찬 청년이 지금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신기했다. 아니, 사실은 슬펐다. 언제부터 아버지는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움츠러들게 된 걸까? 한 장의 사진이 유독 준호의 시선을 끌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버지가 설악산 어딘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으로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보였고 아버지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1985년 가을 설악산 여행 마이너스 행복했던 신혼 시절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빠도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했던 때가 있었구나. 한편 지은은 케이크 주문 제작을 위해 동네 케이크 가게를 찾아갔다. 어떤 케이크를 원하세요? 73세 아버지 생일 케이크인데요. 좀 특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옵션을 설명해 주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는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정성이 느껴지는. 지은은 한참을 고민했다.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건 뭘까?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단조로우면 특별함이 없고. 혹시 사진을 케이크 위에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어떤 사진을 원하세요? 지은은 준호에게서 받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다. 설악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30대의 아버지 모습이었다. 이 사진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케이크 주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아니면 또 돈 쓰지 말라고 화를 내실까? 그 다음 임무는 아버지의 친구분들 연락처 찾기였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어머니께 물어보기도 애매했다. 결국 지은은 어머니에게 돌려서 물어보기로 했다. 엄마, 아빠 친구분들 연락처 혹시 알아요? 친구들? 왜? 그냥 궁금해서요. 아빠가 요즘 친구분들이랑 안 만나시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친구들이야 많지. 김철수 아저씨, 이영수 아저씨, 박민호 아저씨. 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야. 근데 요즘 아빠가 만나기를 싫어하셔. 왜요? 글쎄, 자기만 일 안 하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 친구들은 다들 아직 뭔가 하고 있는데 자기만 백수라고 생각하시나 봐. 지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고립감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엄마, 친구분들 연락처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왜? 뭘 하려고? 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그냥 아빠가 요즘 우울해 보이셔서 친구분들이랑 만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결국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일주일 동안 지은과 준호는 정말 바쁘게 움직였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를 틈타 거실을 꾸밀 장식품들을 사고 영상 제작을 위해 옛 사진들을 스캔하고 친구분들께 연락을 드렸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버지의 친구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김철수 아저씨에게 첫 번째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박영호 씨 딸 지은입니다. 아, 지은이. 어쩐 일이야? 아버지 괜찮으시지? 네, 괜찮으세요. 사실 아버지 생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설명했다.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으니 친구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요즘 친구분들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김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다. 그렇지. 영우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 우리가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고 안 나와. 그래서 더욱 이번 기회에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아버지가 다시 활기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야지. 영우 그 친구
평생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우리라도 챙겨줘야지. 첫 번째 성공이었다. 이어서 이영수 아저씨, 박민호 아저씨께도 연락을 드렸고 모두 흔쾌히 참석하겠다고 했다. 지은아, 네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효녀다. 영우가 참 복이 많아. 친구분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거웠다. 모두들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었고 이번 생일 파티를 계기로 다시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했다. 한편 준호는 영상 제작에 매달렸다. 컴퓨터 전공이라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다룰 줄 알았지만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어떤 음악을 배경으로 깔지? 고민 끝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선택했다. 너무 신나지도 않고 너무 슬프지도 않은 적당한 곡. 사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넣고 중간중간에 감동적인 문구들을 삽입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세월들,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 영상을 완성하고 보니 준호 스스로도 울컥했다. 이렇게 아버지의 인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보니 정말 많은 것들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다는 게 느껴졌다. 생일 이틀 전 모든 준비가 끝났다. 케이크는 주문했고 장식품들은 준비했고 친구분들께도 연락을 드렸다. 영상도 완성했고 꽃다발도 예약했다. 이제 남은 건 D-데이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과연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친구분들을 갑자기 부르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너무 과한 건 아닐까? 괜찮을 거야. 준호가 누나를 위로했다.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봐. 평생 이런 대접 받아본 적 없으실 텐데. 하지만 지은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놓친 게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아버지의 73번째 생일이 밝았다. 아침부터 지은과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아빠 생일 축하드려요. 아침 식사 때 지은이 간단히 인사했다. 고맙다. 또 한 살 더 먹었네. 아버지의 반응은 담담했다. 예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아빠,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엄마가 미역국 끓이신다고 하셨어요. 알았다. 6시쯤 들어올게. 아버지는 평소처럼 동네 경로당에 가셨다. 요즘 아버지의 일과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자 지은과 준호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엄마,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가야 할 일이 있어요. 3시쯤에 나갔다가 5시에는 들어올게요. 왜? 무슨 일인데? 회사 동료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은은 마음이 무거웠다. 어머니에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불편했지만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오후 3시, 지은과 준호는 집을 나섰다. 먼저 케이크를 픽업하러 갔다. 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케이크 위에는 30대 아버지의 사진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둘레에는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글씨가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다. 다음은 꽃다발을 받으러 갔다. 빨간 장미와 하얀 국화를 섞어 만든 꽃다발이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였다. 마지막으로 파티용품점에서 풍선과 스트리머, 생일 모자 등을 구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다. 누나, 혹시 아빠가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지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아실 거야. 설령 화를 내시더라도 나중에는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버지가 워낙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라 이런 이벤트를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집에 도착해서 거실을 꾸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얘들아, 너희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풍선을 부는 준호를 보고 물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은 거실 한쪽에 73알 뒤 해피 버스데이 스트리머를 걸었다. 준호는 풍선들을 여기저기 붙였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놓았다. 오시 30분.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도착했다. 지은아, 우리가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지? 아니에요, 아저씨들. 잠깐 근처 카페에서 기다려주세요. 아빠가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김철수 아저씨, 이영수 아저씨, 박민호 아저씨. 세 분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오셨다. 손에는 각자 준비한 선물도 들고 계셨다. 영우 그 친구가 얼마나 놀랄까? 그러게 말이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네. 친구분들도 설렘과 기대감에 차 있으셨다. 6시가 되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었다. 지은과 준호는 긴장한 채로 현관문 소리를 기다렸다. 어머니는 아직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계셨다. 얘들아,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정리 좀 해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시 10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거실불을 껐다. 준호는 케이크에 촛불을 켰다. 어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계셨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셨다. 왜 이렇게 어둡? 그 순간 지은이 불을 켰다. 아빠 생일 축하해요. 지은과 준호가 동시에 외쳤다. 준호는 케이크를 들고 지은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다. 화려한 장식들과 촛불이 켜진 케이크, 그리고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아버지는 현관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진 채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뭐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다. 어머, 이게 뭐야?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지은이 다가가서 꽃다발을 건네드렸다. 아빠, 평생 우리만 챙기셨잖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빠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아버지는 꽃다발을 받으며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빠, 케이크 보세요. 아빠 젊을 때 사진으로 만든 거예요. 준호가 케이크를 들고 다가왔다. 30대의 젊고 활기찬 아버지 모습이 케이크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놀람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얘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거 왜 해? 괜히 돈만 썼잖아.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화가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아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지은이 휴대폰을 꺼내 친구분들에게 연락했다. 지금 올라오세요. 5분 후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영우야, 오랜만이다 친구. 김철수 아저씨, 이영수 아저씨, 박민호 아저씨가 순서대로 들어오셨다.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놀라움으로 가득해졌다. 철수야, 영수야, 민호야, 너희가 왜 여기 있어? 지은이가 연락했어. 내 생일이라고.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둘러쌌다. 영우야, 얼굴이 많이 늙었네. 너나 말해라. 머리카락이 다 어디 갔어? 옛 친구들과의 만남에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하다니. 목소리는 점점 감격스러워지고 있었다. 지은은 마지막 준비물을 꺼냈다. 준호가 만든 추억 영상이었다. 아빠, 이것도 보세요. TV에 연결된 노트북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사진들이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다. 설악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 어머니와 함께 찍은 연애 시절 사진, 지은이와 준호가 어렸을 때 가족 여행 사진들. 거실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30대의 아버지 사진이 클로즈업 되었다.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급변했다. 처음엔 감동적인 표정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면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아빠, 어떠세요? 옛날 모습이 정말 멋있으시죠? 지은이 밝게 말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만해. 네, 그만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아빠, 왜 그러세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나한테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화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친구분들도 당황한 표정이었다. 영호야, 왜 그래? 아이들이 좋은 뜻으로. 김철수 아저씨가 말을 걸어보셨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좋은 뜻? 이런 게 좋은 뜻이야? 아버지가 케이크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얼마짜리야? 꽃다발은? 이 장식품들은? 다 돈이잖아.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빠,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제가 번 돈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 살기도 빠듯한데 왜 이런 데 돈을 써?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빠, 저희가 아빠를 위해서.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비웃듯이 말했다. 나 같은 늙은이한테 뭘 해준다고? 그 순간 화면에는 여전히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활기차고 당당했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늙은이야.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그냥 짐덩어리지. 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조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런 걸로 위로받고 싶지 않아. 순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말렸다. 여보, 아이들이 그냥 축하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감정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축하? 뭘 축하해? 73년 동안 별거 하나 못한 인생을 축하한다고?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했다. 영호야, 너 왜 이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잖아. 헌신? 그게 헌신이야? 아버지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다.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그때그때 일당 받아서 연명하고 애들 대학 등록금도 제대로 못 주고 이게 헌신이야?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희생? 난 희생도 제대로 못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워졌다. 다른 아버지들은 자식들 뭐라도 해주는데 난 뭘 해줬어?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용돈도 제대로 못 주고. 그 순간 화면 속에서는 가족여행 사진이 나오고 있었다. 어린 지은이와 준우를 양쪽에 끼고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을 본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빠. 준우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숨을 헐떡였다. 숨이 안 쉬어져. 거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119. 빨리 119 불러.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친구분들이 아버지를 부축했다. 영호야, 진정해. 천천히 숨 쉬어. 어머니는 이미 울고 있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아버지는 가슴을 쥐고 고통스러워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흘렀다. 제발 괜찮아지세요.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먹였다. 10분 후 응급차가 도착했다. 환자분 의식은 있으세요? 네, 있어요. 갑자기 가슴을 쥐고 쓰러지셨어요. 응급구조사들이 신속하게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다. 보호자 한 분만 함께 가세요. 어머니가 응급차에 탔다. 지은과 준우는 따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두 남매는 말이 없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내가 아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대학병원 응급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지은과 준우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다. 가족분들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네, 아들, 딸입니다. 지금 심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기실에 앉은 지은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준우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나, 아빠가 괜찮아지실까? 괜찮아지실 거야. 괜찮아지셔야 해.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다. 박영호 환자 가족분들이세요? 네, 저희입니다. 다행히 심장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흉통으로 보입니다. 지은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것 같으니 하룻밤은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완전히 괜찮아지는 거죠?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해요. 병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의식이 있었지만 매우 피곤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말씀하시기 어려워 보였다. 아빠.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았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었다.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아니에요, 아빠. 제가 아빠 마음을 몰랐어요. 준호도 다가와서 말했다. 아빠, 저희가 성급했어요. 아빠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아버지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해준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느껴졌다. 하지만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해준 아버지야. 너희에게.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우리에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뭘 해줬다고. 아빠가 평생 우리를 사랑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 그날 밤 지은과 준호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어머니는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오신다고 하셨고 친구분들은 걱정하시며 돌아가셨다. 깊은 밤 아버지가 잠들어 계실 때 지은과 준호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누나, 우리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응. 아빠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 아빠가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지은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빠가 요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계신 것 같아.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일도 못하시고 돈도 못 버시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부담스러우셨나봐. 그렇네. 우리는 그냥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음은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어. 아빠가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알아봤어야 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일단은 아빠가 다시 자신감을 찾으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새벽 4시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 안정되어 있었다. 아빠, 저희가 진짜 죄송해요. 지은이 다시 사과했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너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가 원하지 않는 걸 억지로 했잖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고마웠다. 네? 너희가 나를 생각해준 마음 정말 고마웠어. 지은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무서웠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 시작되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 아버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너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돈을 벌어다 주고 집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지은과 준호는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워지고 너희는 다 컸는데 나는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것 같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다. 요즘에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이 들어. 너희 엄마는 집안일을 하시고 지은이는 돈을 벌어오고 준호는 공부를 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빠,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을 때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부담스러웠어.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다. 특히 젊었을 때 내 사진을 보니까 더 비참해졌어. 그때는 정말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걸 하고 계세요. 뭘? 내가 뭘 한다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 보리차 끓여드리고
집 앞 청소하고 엄마 아프시면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건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 준호가 끼어들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부러워요. 뭐가? 아빠는 평생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저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준호를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방법? 네. 아빠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느끼는데 자기 일만 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챙긴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두 자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난 더 많은 걸 해줬어야 했어. 아빠, 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은의 말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진심으로? 네.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런데 왜 난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까? 아마도 아빠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완벽한 아버지가 되려고 하시는 건 좋지만 그 때문에 너무 자신을 괴롭히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실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어. 그래서 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 지은과 준호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요? 응. 내가 20살 때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 그때부터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했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났다. 그런데 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불안해했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완벽하려고 하셨던 거구나. 지은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맞아. 실수할까봐, 가족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어.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그 불안감이 더 커진 것 같아.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오늘 너희가 준비한 생일 파티를 보면서도 처음엔 정말 감동했어. 내 평생에 저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 그럼 왜? 그런데 젊었을 때 내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현실이 확 다가오더라. 아, 나는 그때의 꿈과 포부를 다 이루지 못했구나. 가족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어. 아버지의 고백에 병실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걸 보니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어.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싶어서.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빠를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 아버지가 그 단어를 되뇌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준호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아빠,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네. 아빠가 우리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벌어주시거나 대단한 일을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하죠. 아빠는 우리의 아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은도 덧붙였다. 아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다른 아빠들처럼 큰 회사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정직하게 일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는 아빠가 좋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우리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하시는 모습. 그런 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 아빠, 앞으로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해드리려고 할 때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쉬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내가 놓치고 있던 걸 깨달았어. 뭘요? 사랑받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걸. 나는 줄 생각만 했는데 받을 줄도 알아야 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훨씬 나아진 상태로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다. 어제 준비한 거 다시 해봐도 될까? 네. 지은과 준호가 깜짝 놀랐다. 생일 파티 말이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네. 너희 마음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해보자. 너무 거창하지 말고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어제 일로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응, 많이 나아졌어. 미안해. 당신도 놀랐지?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화려한 장식도 큰 케이크도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끓인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들,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산 작은 케이크 하나. 이게 훨씬 편하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 그래도 케이크에 초 켜드릴게요. 준호가 작은 초 73개를 케이크에 꽂았다. 73개나 되네. 많다 많아. 가족들이 웃었다. 소원 빌어요, 아빠.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빌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 앞으로 내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 어떻게요? 나도 이제 좀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너희들이 뭔가 해주려고 할 때도 고맙게 받고. 지은이 반가워했다. 정말요? 응.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찾아보려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며칠 후 아버지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다. 먼저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봉사단에 가입했다. 나이 든 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들이 있었다. 오늘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 해줬어. 어떤 이야기요?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던 얘기들. 아이들이 신기해하더라. 아버지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왔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목공예 배우기 시작했어. 나무로 여러 가지 만드는 거야. 우와, 아빠가 목공예를요? 응,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재미있어. 다음 주에는 너희 방에 놓을 책꽂이 만들어줄게. 지은과 준호는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다.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친구분들과도 다시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영호야,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나도 그런 기분이야.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아버지는 목공예로 만든 작은 액자를 지은에게 건네주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준비한 케이크 사진이야. 그때 사진 찍어둔 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었어. 케이크 위에 30대 아버지의 사진이 올려진 그 특별한 케이크 사진이었다. 아빠, 처음엔 그 사진 보기가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미가 다르더라.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계속 이어진 하나의 인생이지. 지은이 감동받아 액자를 꼭 안았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지가 준우에게도 액자를 하나 더 건네주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었다. 어제 내 식구가 함께 찍은 사진.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야. 준우도 기뻐하며 액자를 받았다. 아빠, 목공예 정말 잘하시네요. 아직 많이 서툴러. 하지만 천천히 배워가려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과 같은 일상이었지만 뭔가 다른 기분이었다. 여보,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뭐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아버지가 웃었다. 아이들 덕분이야. 내가 너무 경직되게 살았나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주는 것도 편하게 받으시고. 맞아.
사랑받는 것도 능력이라고 지은이가 그러더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10장 1년 후 아버지의 74번째 생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도 지은과 준호는 생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작년과는 많이 달랐다. 아빠, 올해는 뭘 하고 싶으세요? 글쎄, 친구들이랑 조용히 식사나 할까? 좋아요. 그럼 집에서 할까요? 밖에서 할까요? 집에서 하자. 당신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이번에는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다. 부담스러워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다. 생일 당일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오셨다. 영우야, 1년 만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네. 그래? 뭐가? 활기가 넘쳐. 그리고 뭔가 자신감이 생겼어.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니까 재미있어. 요즘엔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 컴퓨터? 우리 영우가? 친구분들이 놀라워했다. 준호가 가르쳐주고 있어.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신기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 왜요? 지은이랑 준호가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해줬는데 내가 화를 냈잖아. 아빠, 그런 얘기는. 아니야, 얘기해야 해. 그때 내가 얼마나 고마운 걸 모르고 살았는지. 아버지는 친구분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걸 받아들일 줄을 몰랐어. 자존감이 떨어져서. 김철수 아저씨가 말했다. 그때 우리도 많이 걱정했어. 네가 너무 위축되어 있어서.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어. 사랑받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영수 아저씨가 감탄했다.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에 당당했던 영우가 돌아온 것 같아. 당당했던 영우? 지은이 궁금해했다. 그럼 네 아버지 젊었을 때는 정말 당당했어. 뭔가 확신에 차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었지. 박민호 아저씨도 끄덕였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런 걸 잃어갔는데 요즘은 다시 그때 모습이 보여.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특히 사랑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성장이더라.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꺼낼 때 지은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작년에 소원 뭘 빌었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작년 소원? 네, 비밀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다.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빌었어. 그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랐지. 그 소원이 이뤄진 것 같네요. 응, 충분히 이뤄졌어. 그래서 올해는 다른 소원을 빌어야겠다. 뭘 빌 거예요?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로를 아끼며 살 수 있길.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작년 생일은 실패작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우리 가족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생일이었던 것 같아. 왜요? 그때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잖아. 나는 사랑받는 법을 배웠고 너희는 내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고.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준호도 동감했다. 그리고 아빠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우세요. 너희들도 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예전에는 걱정시킬까봐 숨기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어머니도 웃으며 말했다. 정말 좋은 변화예요. 이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워질 수 있어. 그날 밤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가족들끼리 정리를 하며 아버지가 말했다. 내년 생일에는 뭘 할까? 벌써 내년 생일 생각을 하세요? 지은이 웃었다. 응, 기대된다. 어떤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을지.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아빠. 너희 덕분이야. 진짜로.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의 76번째 생일. 이제 생일 준비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일이 되었다. 아버지도 직접 의견을 내고 어머니도 참여하고 지은과 준호도 각자의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내가 케이크 주문해 볼게. 아버지가 말했다. 아빠가요? 응, 컴퓨터로 주문하는 방법 배웠거든.
준호가 가르쳐 준 걸로.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운 아버지는 이제 인터넷 쇼핑도 능숙하게 하신다. 생일 당일 예년과 다른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지은의 남자친구였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어. 반가워.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를 맞이했다. 3년 전이라면 어색해하고 경직되었을 텐데 이제는 여유가 있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다행이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3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지은의 남자친구가 말했다. 그래요? 네, 지은이가 그때 얘기해줬거든요. 73번째 생일에 있었던 일들. 아버지가 웃었다. 아, 그때 얘기. 내가 참 어리석었지. 어리석었다기보다는 너무 완벽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지은이 말로는 맞아. 그때는 사랑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준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구나. 케이크를 가져오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이번 케이크는 특별해. 뭐가 특별해요?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 우리 가족 4명이 모두 나오도록. 케이크 위에는 정말로 가족 4명의 캐릭터가 예쁘게 그려져 있었다. 우와, 아빠가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다니. 나도 이제 이벤트 기획할 줄 안다고. 모두가 웃었다. 촛불을 끄면서 아버지가 말했다. 76세. 정말 많은 나이지.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 뭘 더 배우시려고요? 손주들한테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방법? 지은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빠, 뭐야, 곧 결혼하게 되면 손주가 생기는 거 아니야? 아직 그런 얘기는. 아니야, 좋은 얘기지. 가족이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야. 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따뜻한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가족들끼리 남았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73번째 생일에 너희가 준비해준 깜짝 이벤트. 정말 고마웠어. 갑자기 왜 그 얘기를요? 그때 내가 제대로 고마워하지 못했잖아.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지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진작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 나는 그동안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준호가 말했다. 아빠, 지금이라도 충분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버지는 두 자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너희 덕분에 나는 인생의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지. 뭘요?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당신도 고마워. 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지켜봐줘서.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의 76번째 생일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73번째 생일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 깨달음의 눈물이었지. 그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같아. 지은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정말로 잘 자자.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 아빠도 잘 주무세요. 마무리 진짜 행복의 의미. 3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생일은 여전히 박영호 씨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로 남아있다. 처음에는 실패작처럼 보였던 그 생일 파티. 케이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꽃다발도 시들었고 준비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 하루. 하지만 그 하루가 있었기에 가족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는 자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완벽하게 준비된 이벤트보다 서로의 진심이 드러나는 순간이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날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깨달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현재 박영호 씨는 77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복지관 활동을 하고 계신다. 목공의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께 가르쳐 드리기도 한다. 지은 씨는 작년에 결혼해서 내년에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준호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이제는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순자 어머니는 허리 상태도 많이 좋아지셔서 남편과 함께 복지관에서 하는 댄스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계신다. 가족들은 지금도 매년 생일마다 그날을 기억한다. 73번째 생일의 교훈을 잊지 않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